오늘 개강했습니다. 왜죠? 제 잃어버린 방학 샀습니다. 오늘이 그냥 꿈인 것 같아요. 학교를 가야 된다는 게 진짜 거짓말 같아요. 그래도 힘든 몸 이끌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1학기 다니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배운 내용 바로 복습하자. 두 번째는 내일 배울 내용 예습하자. 전날에 시간 안 되면 다음날 아침이라도 하자. 그래서 밥 먹고 오늘 배운 거 복습했습니다. 보통 첫 수업은 진도 안 나가는 거 국룰인데 전공은 나갔어요. 그래도 개강 첫날 버프로 열심히 살아줬습니다. 당일에 배운 거 바로 복습하기가 정말 어렵긴 한데요. 효과 직방이에요. 뭐랄까, 교수님이 수업에서 얘기한 말이 기억난달까? 강의 자료 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교수님 말이 들려요. 이 맛 한번 보잖아요? 이거 끊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맛을 보기 위한 시작이 너무 어려워요. 그것만 아니면 정말 완벽한 방법인데 뭐 어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발견하면 노벨상인데.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GPT가 있다. 진짜 저 친구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 인생 GPT를 만나 시점과 아닌 시점으로 나뉜다. 제가 예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수업 끝나고 교수님께 질문했거든요. 전 아직도 그 교수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한다고? 이런 느낌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GPT와 더 친해졌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몰라서 간 건데 그 교수님만 보면 PTSD가 와요. 또 이상한 질문하면 하찮은 눈빛으로 쳐다보겠지? 이렇게요. 근데 GPT는 그럴 걱정이 없어요. 아주 다정해요. 물론 너무 다정해서 제 질문에 이상한 답을 하는 거 빼면 그거 말고는 정말 나의 교수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부할 때 정리를 하는 공부법을 쓰고 있어요. 원래 정리가 귀찮아서 안 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내용을 다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주제를 GPT에 질문하고 거기서는 이해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며칠 지나고 보면 그 내용을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도 나갈 때마다 정리하고 몰랐던 내용 GPT한테 물어봐서 알려주는 것들 다 노션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 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최근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평균 놀려치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흔히 접할 수 있는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해하는 영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을 자주 접하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느 순간 이것들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근사한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하네? 나도 한번 해봐야 되나? 밥은 또 오마카세로 가네? 그거 엄청 비싸던데 그래도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여행은 유럽으로 가야 되고 옷은 또 유명한 비싼 브랜드 사야 되고 이런 모든 선택이 있어서 저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한다고 기분이 좋았냐? 근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처음에만 기분이 좋았지 투자한 것 대비 큰 행복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전 오히려 버거킹 할인해서 먹을 때 더 기분이 좋았고 아무 계획 없이 지하철 타고 한강 보러 가는 게 더 즐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이 나의 선택의 기준으로 새겨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기는 하지만 뭐 어떤 일이든 계속되면 무감각해지다 보니 저는 요즘 소작행을 추구하고 있어요. 소작행은 제가 만든 건데요. 소중한 작은 행복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잠에서 일어났는데 완전 잘 잔 것 같을 때, 아니면 새로운 식당이나 메뉴를 선택했는데 예상보다 맛있었을 때, 오늘 신호에 안 걸리고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와 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긍정적으로 하루를 보낸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고 후기 남겨주세요. 오늘 저녁 메뉴는 파스타입니다. 근데 마늘을 곁들인 알리오 올리오예요. 제 첫 요리 시작이 바로 이 파스타예요. 처음 만들 땐 아무것도 몰라서 마늘을 다 태웠어요. 근데 전 이게 탄 줄도 모르고 면을 넣고 마무리하는데 면이 거무튀기 하더라고요. 그때도 전 탄 줄 몰랐어요. 이제 한껏 기대하고 한 입을 떴는데 와, 파스타에서 쓴맛만 나더라고요. 그렇게 제 첫 요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알리오 올리오에 핵심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치즈예요. 치즈가 농도도 맞춰주고 풍미도 한층 더 더해주더라고요. 근데 비싼 게 단점이에요. 할인할 때 많이 쟁여놓으세요. 유통기한이 길어서 상할 걱정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피자스쿨 피자랑 같이 먹었습니다. 택배를 까는 일은 항상 즐거워요. 새로 산 물건이 제게 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택배 상자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책이에요. 그것도 증목책이요. 희한하게 책을 싫어하지만 책을 배송시키거나 포장 뜯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막상 책 내용을 공부하라고 하면 그때는 썩 좋은 기분이 들진 않죠. 저는 새 책 냄새를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책을 펼쳐서 향을 맡아요. 특유의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뭔가 안정되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새 책 냄새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면 공감 좀 해주세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 즉 성적만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활동들 다 접어두고 공부에만 전념했어요. 근데 저는 이 학교라는 작은 사회가 공부라는 활동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 학생에게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12년간 일단 성적을 잘 받으면 좋은 거야.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들을 들으니 공부가 중도인 줄 알았어요. 요즘 드는 생각은 공부만이 학생의 전부가 아니겠구나 늘 느꼈어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무조건 생길 것 같아요. 만약 공부만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만의 싸움이고 시작하면 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의 교류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 도전을 주저할 수 있겠다라고 나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20대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안 해본 분야도 도전해보라는 말이 이런 이유가 있기에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저희 집에는 압력밥솥이 있어요. 간편한 햇반이 있는데 귀찮게 밥을 안 지냐고 물어보신다면 저희 대답은 밥의 찰기가 다르다입니다. 햇반만 먹을 때는 몰랐는데 밥솥밥 한번 먹으니까 역체감이 커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압력밥솥이 있습니다. 저는 맛있는 거 먹는 낙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점심이나 저녁으로 맛있는 음식 먹는 걸 기대하면서 하루를 보내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기운이 없어도 오늘 내가 좋아하는 치킨 먹는다, 햄버거 먹는다 이렇게 기대하니까 그 시간만 보고 달려가요. 공부하기도 힘든데 맛없는 음식까지 먹으면 정말 우울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건강하게 먹고 저녁 먹을 땐 맛있는 거, 먹고 싶었던 음식 먹어요. 지금까지 저희 개강 1주 브이로그였습니다. 그걸 방학하다가 학교 가니까 너무 싫어요. 또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얼른 종강이 오길 희망합시다. 화이팅!